일주일에 한 번이죠. 분주한 일상에서 벗어나 저녁길에 떠나는 이현주 기자의 맛있는 여행. 이현주 여행 전문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장마가 이제 한창인데 말이죠. 네. 오늘 어디로 떠나볼까요? 혹시 비 오는 풍경 좋아하시나요? 아, 좋아합니다. 비멍 때리는 것도 좋아하시나요? 좋죠. 음악이 딱 곁들여지는 거죠. 그렇죠. 네. 저는 비 오는 날도 좋아하고 장마철 좋아해요. 네. 그리고 비 오는 풍경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사실 장마 때 어디 멀리 떠나기가 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 도심 한가운데서 비멍을 즐기기에 좋은 아주 운치 있는 고궁으로 떠나보겠습니다. 고궁으로. 네. 네. 그 서울에는 여러 궁이 있잖아요. 네. 그중에서도 이제 가장 많은 분들이 찾는 게 경복궁과 창덕궁인데 이 두 곳이 비멍을 즐기기에 참 좋아요. 혹시 빗소리를 보거나 들으면서 멍 때리기 제일 좋다. 그렇죠. 그 기본적으로 한옥이 네. 주는 그 비 오는 날의 운치가 있잖아요. 최고죠. 처마에 떨어지는 그 낙숫물 소리부터 해서 그 유려한 그 처마 능선을 바라보면서 그 따라 흐르는 물 하며 흙이 튀기는 모양새 하며 그런데 그 조선시대 최고의 문화 한옥의 아름다움이 모여 만들어진 궁궐에서 보는 비멍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최고겠죠. 말해 뭐 하겠어요. 네. 네. 비 오는 날의 고궁. 네. 생각만 해도 운치가 느껴지는데요. 네. 경복궁은 참 넓잖아요. 네.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봐야 될까요? 일단은 비 오는 날 만약에 잔잔하게 비가 온다면 일단 고궁에 비가 오면 사람들이 좀 적어요. 그래서 그렇죠. 천천히 걷기도 되게 좋은데 만약 비가 좀 강하게 온다. 그러면 경복궁 근정전 앞에 그 월대로 가시기를 추천드려요. 올 때면은 경복궁 바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복궁 아니요. 경복궁 앞에 앞마당 근정전의 앞마당에 근정전 앞에. 앞마당 네. 앞마당을 가시기를 추천드리는데 이 앞마당에는 박석이 깔려 있어요. 네. 박석은 말 그대로 그 얇고 평평한 화강한 판인데 두께는 한 12cm 정도 되고요. 크기는 약간 구들장이나 빨래판의 한 2배 정도 되는 돌을 말하는데 네. 이 근정전 앞에 이 박석들이 이렇게 오밀조밀 잘 모여 있는데 그냥 봐도 정말 자연스럽게 흐트러진 아름다운 선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곱게 누벼놓은 이렇게 조각보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냥 봐도 예쁜데 이게 또 한쪽 끝 모서리에 가서 아주 매끈하게 만들어 놓지도 않았잖아요. 맞아요. 일부러. 그런데 보면 근정전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근정전 마당에 그러니까 수직 수평의 선에 거기에다가 근정정 처마의 그 유려한 곡선에 거기에다가 이 월대의 조각보처럼 이어진 자연스러운 선이 딱 어우러내는 다양한 선의 풍경이 그 앞마당 한쪽 끝에서 보면 한눈에 보이거든요. 네. 그것만 봐도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면서 봐야 되겠네요. 네. 그런데 비가 오지 않아도 이 박석은 예쁜데 비가 온 날 꼭 가야 하는 이유는 저는 사실 그 유홍준 교수님이 쓰신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글을 읽고 네. 비만 오면 갔어요. 왜냐면 제가 그 북촌에 살았어가지고 한 10년 넘게 비만 읽고 갔는데 그 글을 읽고 나면 아니 가실 수가 없어요. 이영준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가 진짜 우리나라의 그 고유의 것들을 다시 보게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해주셨죠. 맞아요. 네. 그리고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하는 눈을 갖게 해주셨어요. 네. 여기 이 문화유산 답사기 여기에 그 경복궁 앞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나요? 그 2004년도에 이제 유영준 교수님이 문화재청장 임명장을 받은 뒤에 네. 경복궁으로 처음 그 초도순실을 갔을 때였대요. 그때 그 이제 당시에 문화재청장님께서 경복궁 관리소 소장님께 여쭤봤대요. 소장님, 경복궁은 언제가 가장 아름답습니까? 라고 묻자 당시 관리소장이시던 박영근 씨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청장님, 비 오는 날 꼭 긍정정으로 와 박석 마당을 보십시오. 특히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 여기에 와보면 빗물이 박석 이음새를 따라 제 길을 찾아가는 그 동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물길은 마냥 구불구불해서 아무리 폭우가 쏟아져도 하속으로 급하게 몰리지 않습니다. 옛날 분들의 슬기를 우리는 못 당합니다. 네. 이 글을 읽었는데 하수구에 물이 갑자기 몰리지 않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해주는군요. 그렇죠. 이게 길이 우들피니까 100m의 길을 200m야 갈래길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데 비가 많이 올 때는 비스듬하게 경사가 있어서 그걸 따라 흐르는 물길들이 보여요. 네. 우리가 왜
갯벌 있는 바다에 가면 나중에 갯벌로 바다의 물이 흐르는 흔적이 보이듯이 네. 그 물길이 보이는 거예요. 이 박석에는. 그래서 이번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는 어느 날 경복궁은 안전하니까 이곳에 가서 비 오는 풍경을 즐겨 보셨으면 좋겠어요. 가시기 전에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겠네요. 네네. 근데 경복궁 생각만 해도 항상 아쉬운 게 네. 이게 참 한 270년 이상 이제 임진왜란 나고 나서 이제 맞아요. 불타서 없어졌다가 대원군이 대원군 때. 다시 이제 중건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대원군이 중건하셨을 때도 조선 몇 후기였으니까. 천 간이 있었다는데 네. 지금 남은 게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많이 훼손이 돼가지고 그게 되게 안타깝죠. 36칸인가 뭐 그렇게 남았다는데. 근데 지금 지금 계속 복원을 하고 있다는데 네. 복원을 해도요. 그게 네. 원래 거하고 똑같은지 알 수가 없대요. 자료가 없어. 자료가 없어서 이렇게 안타까울 때가. 설계 도면 이런 게 옛날에 음.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요. 아, 어디로 사라진 게 아닐까. 그런 게 너무 아까워요. 네.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갈까요? 이번에는 창덕궁으로 가보겠습니다. 창덕궁. 창덕궁은 조선 태종 때 지어진 조선의 그 두 번째 궁이에요. 네. 이 궁인데 약간 별궁 개념으로 경복궁이 법궁으로서 먼저 짓고 나서 창덕궁을 지어서 이제 조선 시대에는 약간 양벌 체제로 운영이 됐었대요. 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선의 왕들이 가장 많이 거처했던 곳이 창덕궁이에요. 네. 이유는 이제 1400년도에 만들어졌는데 1592년도에 이제 임진왜란이 나고 나서 그 경복궁도 창덕궁도 다 훼손이 됐는데 가장 먼저 창덕궁 복원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선조가 네. 복원을 시작했고 네. 광해군 때 복원이 완성됐죠. 네, 그러니까 모든 궁에 탔을 때도 가장 먼저 그 복원 작업을 했던 곳인데 이유는 그냥 가서 보시면 느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경복궁은 되게 사무적이고 권위적인 느낌이 좀 강하잖아요. 풀나무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경복궁에. 네. 근데 창덕궁은 약간 아름다운 뒷동산에 되게 집을 지어놓은 것 같은 편안함이 있어서 조선의 왕들이 더 사랑했던 곳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리고 네. 조선의 궁궐 중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유일하게 등재돼 있죠. 그렇죠. 1997년도에 등재가 창덕궁이. 됐죠. 네, 맞아요.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일단 창덕궁의 매력은 저는 그 후원 같아요. 아, 후원. 창덕궁 전체 면적의 60%가 후원이에요. 옛날에 비원이라고 불렀던. 그렇죠. 그 조선시대에 부지런히 정사를 살피던 왕들이 이 고단함을 달래기 위해서 이 후원을 굉장히 많이 찾았대요. 근데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창덕궁 뒤에 전 처음 갔을 때 진짜 놀랐거든요. 산과 계곡을 그대로 감싸 안고 있는 풍광이 그러니까 자연 속에 적절한 곳에 건축물을 자연스럽게 배치했지 네. 있는 자연에 사람의 손이 넣은 것이지 사람의 손으로 자연을 절대 건들지 않은 풍광이 오롯이 있거든요. 그게 경복궁하고 제일 큰 차이인 큰 것 같아요. 차이예요. 경복궁은 직선으로 탁 돼 딱 있잖아요. 그러는데 창덕궁에는 자연의 선이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수백 정의 나무들이 몇백 년의 시간을 거쳐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어서 정말 울창창하거든요. 특히 비 오는 날 들어가면 그 몇백 년에 흘러온 그 나무들이 품어내는 그 싱그러움이 있는데 원시림 같기도 하고 딱 들어가는 순간 공기가 달라요. 서울 도심과 7도의 온도 차이가 난대요. 실제로. 와. 그리고 서울 도심이 허파 역할도 하고 있는데 네. 정말 이곳에 가면 공기가 달아요. 네. 공기도 다르고 냄새도 다르겠죠. 그렇죠. 일단 네. 이렇게 궁궐 특히 창덕궁 후원은 다 흙길이거든요. 예. 그래서 비가 오고 나면 그 나무에서 풍겨져 나오는 그 푸른 녹음도 좋은데 땅에서 올라오는 푸른 그 코끝을 흩치는 예. 흙 냄새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그냥 걸음을 거니는 곳마다 이곳에 딱 있을 법한 아름다운 정자와 아름다운 건축물과 아름다운 나무와 아름다운 꽃이 있어서 이건 그냥 자연의 풍경을 그대로 참 아름답게 꾸며놓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정원일 수밖에 없구나. 유네스코 문화유산이 됨에 부족함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그 창덕궁 후원에서요. 비가 올 때 풍경이 가장 아름다운 곳을 추천해 주신다면 어디 있을까요? 뭐 다양하시겠지만 저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부용지예요. 부용지. 그러니까 후원에 들어서서 언덕을 하나 넘으면 바로 만나는 곳이 부용지인데 부용지는 연못이에요. 네. 실제로 여름에는 연꽃이 많이 피는 곳인데 부용지는 연못이 있고 한쪽으로는 부용정이 있고 그 위쪽으로는 주합루라는 건물이 있고 규장각의 서구였던 네. 그 맞은편 남서쪽으로는 이제 그 영화당이라는 곳이 있는데 딱 비가 올 때 이 영화당에 서서 비 내리는 부용지를 보면
그 부용지는 그 부용정을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부용정이 어떻게 보면 배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배 위에 뜬 것 같은 정자 앞으로 연꽃이 피어 있고 그 위로 비가 떨어지면 그 연못 위에 빗방울이 떨어지면서 동그라미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창덕궁 후원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때가 아닌 경복궁처럼 억수같이 쏟아지지 않고 잔잔한 비가 떨어질 때 딱 가서 보면 그 다양한 아기자기한 건축물이 있는데 거기 천마에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와 떨어지는 비 모양새와 연못에 떨어지는 동그라미의 풍경들이 어우러져서 정말 아름다운 한국에 약간 그림으로 남길 법한 아름다운 비 오는 풍경이 있어요. 그 운치가 정말 아름다워요. 거기에다가 코끝에 스치는 흙냄새도 되게 향기롭고 푸릇푸릇한 싱그러움도 있고요. 그리고 소리도 좋죠. 그 임금님이 즐기시던 건데 네. 이제 우리가 다 즐길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냥 그 이곳에 가시면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선의 왕들이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이곳에서 정말 큰 위로를 받았겠구나. 그리고 사실 왕의 자리가 쉬운 자리가 아니었잖아요. 네. 이곳이 없었다면 더 힘들었겠구나. 그러면서 우리도 이곳에 와서 또 한 시절 벼터낸 힘을 좀 얻어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약간 이 공간은 아름다움만 보는 게 아니라 약간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해서 도심 한복판에 있지만 좀 많은 분들이 좀 찾아가서 우리나라 정원의 아름다움의 백미를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창덕궁이 그 원래 자유관람이 안 되거든요. 시간대별로 이제 안내어 해설사분과 같이 가야 되는데 가을이 되면 두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봄 가을에 자유관람 시즌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풍이 막 들었을 때 그때는 그 중간중간에 그 후원 쪽에 보면 정자가 많은데 거기에 책을 놓고 약간 일일 책방처럼 책을 앉아서 읽을 수 있거든요. 그 시간을 또 즐겨보시는 것도 좋고 또 하나는 이제 매 1년에 2번 4월에서 6월, 9월에서 11월에 달빛기행 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말 그대로 저녁 8시부터 밤 10시까지 그 달이 뜬 밤에 창덕궁을 관람할 수 있는 네. 프로그램인데 정말 운치 있거든요. 네. 특히 그 궁의 그 처마 위로 뜬 달의 풍경과 함께 왕들이 기거했던 그 고요한 한옥에 있는 그 운치가 정말 멋스러우니까 그러니까 보름달 전후에서요. 네. 그리고 그 기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매년 달라지는데 근데 이게 예약이 굉장히 치열하니까 미리미리 해보시고 아니면 그 자율관람 기간은 이제 약간 봄 가을로 하나요? 봄 가을로 해요. 봄에 네. 이제 봄꽃이 많이 필 때랑 네. 가을에 저는 이제 북촌에 되게 오래 살아서 가지고 또 종로 구미는 당시에 입장료가 50% 할인이어가지고 비만 오면 가고 홍매화 피면 가고 자율관람 기간 되면 매일 가고 그랬었어요. 근데 갈 때마다 좋더라고요. 예. 네. 전 근데 이런 거 보면서 좀 안타까운 게 말이죠. 네. 뭐 서양에서는 뭐 미켈란젤로가 뭘 지었다, 뭐 성 베드로 성당은 누가 지은 거다 그러면서 그 다 기록이 남아 있고 그거 참 존경하고 그러는데 이거 박자청이라는 분이 네. 이거를 창덕궁을 설계를 할 때 네. 그 세종 1년이었다고 하거든요. 창덕궁은 세종. 근데 창덕궁을 이거는 자연의 모양에 따라서 막 직선으로 안 하고 막 사다리꼴로 만들고 마당을 막 그러니까 네. 상왕이었던 태종한테 작살이 났다는 거예요. 아. 너 이거 똑바로 안 해? 너 그래가지고 하옥당하고 너 이건 뭐 측량도 제대로 못하는구나. 정말 성관이 있었던 분이었던데. 하역까지 당했는데 세종이 그 양반을 계속 몰래 상황 몰래 이렇게 밀어줘 갖고 결국 박자청 선생이 풀려나서 끝까지 이 사람이 자기의 그 의도대로 만들어서 지금의 이 창덕궁이 됐다는 거예요. 삐딱하게. 삐딱하게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삐딱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직사각형으로 안 하고 다 사다리꼴로 뭐 마당도 만들고 막. 그래서 가서 보면 그런 굉장히 분들은 박자청 같은 분들은 뭐 우리가 다 알아야죠. 되는데. 학교에서 다 배워야 되는데 이런 그러니까요. 위대한 건축가가 있었다. 오늘 기억하겠습니다. 박자청. 정말 네, 그런 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자연의 풍광을 그대로 잘 만들어놔서 네. 정말로 그 후원이 조성되기 시작한 게 1406년도인데요. 네. 그때부터 후원에 있는 나무에는 전지가위 한 번을 대지 않고 그대로 식물들도 나무들도 자연스럽게 자라게 두었대요. 그래서 가면 진짜 울창창 원시림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곳이 비 오는 날 가면 정말 끝내주게 운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나뭇잎에 비 떨어지는 소리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우산의 토독, 나뭇잎에 타다, 처마 밑으로 떨어지는 토독 소리도 다 좋으니까
이번 비 올 때 좀 다음 주 내내 비 소식이더라고요. 그렇죠. 잠시라도 시간 내셔가지고 좀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약이 많이 밀릴 것도 같네요. 생각보다 제가 많이 다녀봤는데 비 오는 날은 많이 안 오세요. 걷기가 좀 불편하고 그리고 창덕궁 후원이 그냥 평지가 아니라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의 길로 되어 있어서 약간 언덕배기도 있고 계곡을 올라가는 길도 있기 때문에 그 해설사분들도 약간 등산화 신고 계시거든요. 비 오면 좀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 슬리퍼나 조리 같은 거 신지 마시고 조금 그 안전한 운동화나 트레킹화 같은 거 신고 가시면 좋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매주 목요일은 이현주 여행 전문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 오는 날 더 운치가 있는 경복궁과 창덕궁에 가봤으니까 이제 맛집 소개 차례입니다. 어떻습니까? 네. 임금님 수라상 봤나요? 네, 네, 그러면 좋겠네요. 조선왕조의 그 궁중 음식의 주식류는요, 이렇게 수라, 죽, 면과 더불어 만두도 있었대요. 네. 오늘은 먼저 만두를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만두가 원래 이북 음식이잖아요. 그렇죠. 네. 경복궁에 자리한 광화문 일대에서 오랫동안 만두로 사랑받아온 집이 있어요. 평땡땡 만두집이라고. 일단 이 집은 간이 정말 슴슴해요. 네. 간이 세지 않아요. 평안도식이죠? 네. 근데 평안도 시계 속 정말 슴슴해요. 그런데 또 모양새는 막 곱진 않지만 투박해요. 투박한데 정갈해요. 일단 이 집의 만두의 맛을 표현하자면 되게 투박한 소복을 입은 여인네의 모습인데 안으로 들어가면 너무 보드라운 어린아이의 마음이 들어있는. 이게 세종문화회관 뭐 그 근처인가요? 그 근처입니다. 네. 세종문화회관이 지방경찰청에서 멀지 네, 않은. 네. 점심이면 늘 줄을 서야 되고 조금만 늦게 가면 만두가 떨어져서 저녁까지 기다려야 하는 집인데 네. 이 집은 만두 전문점인데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북 평안도식 만두집이에요. 일단 이 집의 만두는 돼지고기와 파, 숙주, 나물을 푸짐하게 넣고 그다음에 씻어낸 김치를 다져 넣어서 약간 아삭한 식감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정말 안에 속이 되게 담백하고 꽉 차 있는데 이걸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은 바로 만두 전골이에요. 전골로. 이 집의 전골은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일단 만두 전골이 딱 나오는 전골 냄비 모양새를 보면 만두 외에 소심줄에다가 생선전, 녹두전, 배추, 대파, 버섯, 쑥갓 등을 넣어서 푸짐하게 나오거든요. 일단 보는 것만으로도 배가 부른데 이걸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면 이 다양한 재료들이 약간 이제 쫙 육수를 품어내잖아요. 기본 육수가 양지를 한 4시간 정도 푹 고아서 맑게 내린 육수를 부어주시거든요. 아니 생선전, 녹두전도 전골 안에다 넣는다고요? 같이 넣어주는 거예요. 예. 약간 어복쟁반 비슷하게 그러네요. 그런 느낌으로 만두 전골이 나와요. 그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이렇게 딱 나오는 국물 딱 한 숟가락 먹으면 정말 맑고 시원한데 깊이가 있어요. 약간 기품 있는 음식, 얌전한데 기품 있는 약간 양반가 음식 같은 느낌이 들어요. 거기에서 만두를 먼저 건네갖고 만두를 딱 쪼개서 그냥 먹어도 담백한데 이 집에서 내오는 간장을 살짝 더하면 고소함이 기가 막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만두 전골을 시키면서 꼭 시키는 게 이 집에 제육을 100g씩도 팔아요. 그러니까 제육에다가 요즘 같은 철에 또 약간 뭔가 새콤하고 시원한 거 좋잖아요. 김치말이 국수를 팔거든요. 네. 일단 저는 1차적으로 제육을 시켜서 김치말이 국수에 이 제육을 말아서 먹고요. 이 집 제육은 따뜻하게 나옵니까? 차갑게 나옵니다. 차갑게 시원하게 나오시군요. 나와서 네. 김치말이 국수를 먹고 그래도 좀 인원이 많으면 빈대떡도 얄포로 많이 파삭하게 나오거든요. 그거 먹고 그다음에 이제 전골로 갑니다. 근데 그렇게 드시면 이 집의 매력을 하나만 드셔서는 모르고 전체적인 음식을 보면 이 집이 정말 얌전하고 정갈한데 투박하면서도 정갈한 맛이구나. 이게 평안도의 맛인가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서울 시내에서 먹어본 만두집 중에 가장 정갈한 집입니다. 예. 네. 그리고 인사동 가면은 한정식 집 많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에 고급 한정식 집도 있지만 이 대중적인 한정식 집들도 있는데 제가 이 동네에서 추천을 드린다면 저희 단골집이기도 한데 저는 이렇게 솥밥집이 하나 있어요. 네. 그 인사동 초입 쪽으로 안국역 쪽에서 들어가는 초입 쪽에 되게 그 솥밥집이 하나 있는데 이 식당이 1979년부터 이 자리에서 밥을 해왔거든요. 네. 정말 정갈한 솥밥 전문점이에요. 이 집은 메뉴도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요. 딱 3개예요. 기본 솥밥, 예. 전복 솥밥, 송이 솥밥, 거기에다가 이제 숯불 꼬치구이 하나 정도가 있어요.
대부분 이제 밥 드시러 오시는 분인데 일단 이 집에서 딱 밥상을 받고 나면 1인 상으로 이렇게 쟁반에 주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밥에 집중하라고 조그만 짠지 3종류에다가 국에다가 밥솥을 하나로 주세요. 일단 이 집의 솥은 무쇠솥이 아니라 토기솥이에요. 그 주인장이 밥맛이 가장 맛이 있는 재질을 찾아서 고민을 하다가 이 토기를 발견하시고 이 토기로 이 집에서만 그 사용할 수 있는 토기 솥을 주문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뚜껑은 3년간 말린 박달나무로 뚜껑을 또 만드셨대요. 정말 밥에 진심인 곳이거든요. 그러네요. 일단 그래서 딱 밥이 나와서 이 솥 뚜껑을 탁 열면요. 정말 그 좋은 향기가 솔솔 피어오르는데 그 쌀밥이 풍기는 그 달큰하고 고소한 향 있잖아요. 네. 딱 열었는데 일단 쌀밥은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위로 죽순, 송이버섯, 팽이버섯, 잣, 순무, 당근, 참기름, 깨 등을 정말 가지런히 예쁘게 올려주세요. 여기에다가 양송이를 더하면 송이솥밥이 되는 것이고 전복과 새우를 더하면 전복솥밥이 되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그냥 기본 솥밥을 드셔도 충분히 만족스러워요. 이렇게 달궈진 솥에다가 일단 나왔을 때 저는 이제 밥부터 하나 딱 먹어보면 아무 양념을 하지 않아도 위에 올려진 재료들이 푸짐하잖아요. 그 재료들에서 배어나온 그 음식들의 간으로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이 뜨거운 솥에다가 이렇게 간장을 탁 넣으면 이 솥에 달궈지면서 간장이 풍기는 달콤한 향이 있잖아요. 또 이 냄새가 사람을 약간 미치게 해요. 입안에 간장도 침이 이제 싹 고이거든요. 보통 간장이 아닐 것 그렇죠. 같은데요. 이 밥에 딱 떨어지게 맛있는데 이 집에서는 솥밥 드실 때 마구잡이로 비비지 마시고 간장을 조금씩 넣어서 이렇게 드시다가 중간쯤 되면 나중에는 이제 그 수분들이 쭉 내려앉아서 간장을 하지 않아도 정말 밥알이 제일 맛있게 느껴지는 간이 완성이 돼요. 그리고 이게 또 솥밥이니까 먹다 보면 나중에 누룽지가 생기거든요. 그렇죠. 누룽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걸 나중에 긁어 드셔도 디저트로 굉장히 좋고요. 숭늉도 해 먹고. 숭늉 좋아하실 분들은 거기에다가 물을 넣으셔도 좋고 여기 장국 나오는데 그 장국을 넣으시면 또 정말 고수하고 약간 짭조름한 디저트가 되니까 네. 취향에 따라서 숭늉을 만들어 든 장국물을 만들어 드시든 누룽지를 만들어 드시든 이 집에서 딱 밥 먹고 나면 내가 날 위해서 정말 정성을 선물한 기분이 드니까 군 걸 보시고 약간 얌전한 솥밥, 정성스러운 솥밥이 생각나시면 이곳에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그런데 이 집이 그러니까 일단 들어가는 순간 주문하면 그때 밥을 해서 30분 이상 기다려야 되고 또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 집을 찾는 단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좀 시간 여유를 갖고 가시던지 아니면 이제 바쁜 시간대 피하셔가지고 예약하고 가시기를 추천드려요. 네. 인사동, 뭐 옥인동, 효자동 지금 밥집들 꽤 많잖아요. 네. 약간 좀 가격대가 있는 집도 있고 좀 네. 저렴한 집도 있고 주로 그런 데서 저도 약속들 많이 했었거든요. 네. 저녁 약속 같은 거. 네. 그러면 운치도 있고 좋아요. 맞아요. 네. 그럼 창덕궁 쪽 있잖아요. 네. 이제 그 좀 넘어가서 네. 경복궁에서 넘어가서 그쪽 둘러본 다음에는 어디 가서 뭘 먹으면 좋을까요? 그 창덕궁을 바라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그 언덕이 하나 있어요. 창덕궁 바로 옆이 원소동인데 뭐 저 서울대학병원에서 보라는 말씀이세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덕궁 동쪽으로 그러니까 창덕궁 바로 옆길이 원소동인데 원소동에서 개동으로 넘어온 언덕이 있는데 그렇죠. 거기에 딱 서면 창덕궁의 풍경이 그 처마랑 담이랑 되게 예쁘게 보여요. 담에 가려서 안 볼 것 같은데. 근데 그 풍경이 처마랑 그 우르르 창창한 나무랑 네. 그 궁의 담이랑 이 어우러진 그 풍경 되게 예뻐서 예. 약간 그 아래 그 창덕궁을 바라보는 주요 명소 이렇게 마크가 있어요. 바로 그 부근에 자리한 곳인데요. 이 집도 제가 이 개동에 되게 오래 살아가지고 즐겨 갔던 비만 오면 갔던 집인데 일단 이 집은 보쌈과 칼국수 다양한 부침개를 파는 집이에요. 제가 이 집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 집에는 그 누른 호박전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누른 호박전. 누른 호박전 드셔보셨나요? 아니요.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예. 누른 호박전이 뭐냐면 호박을 눌렀어요? 아니에요. 그 노란색의 갈색의 늙은 호박 있죠. 네. 그 늙은 호박 속을 파내서 그걸 채 썰어가지고 삽살로 반죽한 다음에 기름에 노릇노릇하게 구워내는 걸 누른 호박전이라고 해요. 네.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별미인데 일단 모양새는 투박하게 나오는데 전이 딱 나오면 그 오면서부터 고소하고 달콤한 향이 막
코를 유혹해요. 한 입 딱 떼서 먹어보면 정말 입안에 딱 닿는 그 보드라운 호박의 속살과 더불어서 입안에 넣으면 씹을 것도 없이 사스르르 녹거든요. 약간 우리나라 말 중에 말씬말씬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네. 연하고 말랑말랑한 느낌인데 정말 말씬말씬하고 달콤한 맛이 기가 막힌 집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비 오면, 그리고 이 집이 그 외관과는 다르게 안으로 들어가면 한번 화재가 났어가지고 이제 겉을 단장해서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면 방으로 올라가서 빨간색 교자상이 쫙 놓여 있어갖고 할머니 집에서 막 음식 먹는 기분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오는 모양새들도 투박한데 일단 누른 호박전을 먹고, 그리고 이 집에서 또 모듬전이 있는데 뭐 김치, 호박, 감자, 버섯 등을 투박하게 턱턱 바로바로 지져주시는데 이것도 정말 맛있거든요. 근데 또 한쪽에 창가에 비 오는 날 창가에 앉아서 이 지짐이를 먹으면 또 기가 막혀요. 그리고 이 집의 칼국수는 그 약간 안동식인데 그 맑고 약간 끈적한 그 끈적한 국물이에요. 엷은 사골 육수 같은 국물인데 국시. 네, 국시죠. 거기서 김가루를 뿌려서 나오는데 국수의 면발이 정말 보들보들 매끈해요. 근데 방점은 이 집에 나오는 부추김치랑 대파를 정말 쫑쫑쫑 썰어가지고 큼직큼직 쫑쫑 썰어서 대파 양념을 묻혀 놓으시는데 처음에 먹으면 이거 자체로도 되게 깔끔하고 맛있는데 이 대파 양념이 들어가는 순간 맛이 한 2, 3단계 업그레이드 돼요. 이 얌전한 국수에다가 약간 정말 이 세상 최고의 맛있는 조미료를 친 것처럼 풍미가 확 살아서 이걸 먹고 거기다 더불어서 부추김치까지 딱 더해서 드시면, 그래서 누른호박전, 모듬전, 그 칼국수까지 딱 드시면 비 오는 날 왜 지짐이랑 칼국수 같은 게 생각 많이 나잖아요. 완벽한 비 오는 날의 운치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집이 그러니까 북촌 언덕에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뭐 개동쯤 되나요? 그렇죠. 원소동과 와룡동? 아니요. 그 창덕궁에서 나와서 동남문을 등지고 오른쪽으로 오시면 바로 그 올라가는 길이 하나 있어요. 우측으로. 네. 그 올라오는 길에서 가면 바로 길. 네, 그 길에서 조금만 올라오시면 바로 그 옆이에요. 네. 창덕궁 바로 옆이에요. 이 집은 어떻게 분점은 없습니까? 분점도 하나 있긴 하더라고요. 원래 없었는데 강남에 있더라고요. 강남에. 근데 여기가 본점이니까 전 이곳을 추천드립니다. 그렇겠네요. 그리고 정말 이 교자상에서 이 마을 풍경 창가에 앉아서 먹는 맛이 비 오는 날 진짜 좋아요. 약간 점심시간 때 피해서 가시면 한적하니까 그때 네. 가보시길 추천드려요. 그리고 북촌 말씀하셨는데 거기 맛집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야 단골집이 굉장히 많죠. 이 북촌에 또 이렇게 그 생긴 지 아주 오래된 집은 아닌데 약간 그 북촌에 있던 노포들 사이에서 약간 그 좋은 기운으로 버티고 있는 식당이 하나 있는데 애땡락이라는 집인데 애호박 전문 식당이에요. 아, 네. 많은 분들이 가시면 이 집에 뭐 오화 보쌈이네 뭐네 많이 드시는데 저는 이 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음식이 애호박찌개예요. 원래 애호박찌개가 전라남도 쪽의 그 지역 음식인데 저는 애호박찌개를 되게 좋아하는데 서울에서 파는 곳이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집의 애호박찌개가 기가 막혀요. 그 애호박이 가지고 있는 그 달콤함과 싱그러운 맛이 있잖아요. 그거를 애호박찌개가 원래 빨갛거든요. 고추장 양념에다 칼칼하게 끓여냈는데 애호박의 맛을 잘 풀었어요. 그래서 칼칼 매콤하면서 달콤해요. 이걸 밥에 어울려서 먹으면 이런 밥도둑이 없어요. 그래서 약간 그리고 여름철에 애호박이 또 맛이 들어 맛있잖아요. 요맘때 가셔가지고 정말 애호박찌개 밥 한 그릇 말아서 드시면 뭐 국물 아무리 많이 걸어도 허기지지 않습니다. 네. 그 북촌에 사셨다고 그러니까 당국집이 더 많군요, 거기. 그렇죠. 제가 그 개동길 짝에 살아서 그 왔다 갔다 많이 했는데 네. 제가 이제 그러고 나서 뭐 지방에서 친구들이 오면 저 고향이 시골이니까 궁을 둘러보고 나서 이런 곳도 가지만 제가 낙원상가를 많이 갔었어요. 낙원상가. 그러니까 의외로 제가 낙원상가의 지하에 시장이 있잖아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하의 의외로. 시장. 지하의 네. 시장이 정말 없는 거 없이 채소 가게, 과일 가게, 옷 가게, 수건 가게, 잡화점, 쌀 가게, 정육점 없는 게 없이 다 있거든요. 이곳에도 맛집이 있어요. 오늘도 점심도 저는 그곳에서 먹고 왔는데 이 집에서 낙원시장에서? 네, 낙원시장 지하에서 일땡식당이라고 정말 쌀밥이 맛있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밥알이 하나하나 살아있는 백반을 내는 집인데 청국장이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거기
그 낙원 상가 네. 허리우드 극장 아직 있나요? 있습니다. 아직 있는데 이곳 가셔가지고 정말 집밥 먹고 싶을 때 생각나는 곳인데 이곳에 가서 집밥 드시면 좋고 또 하나 이 낙원시장 중앙에 보면 국수거리가 있어요. 이렇게 네. 여러 곳이 몰려 있는데 오늘 가서 확인해 보니 아직 잔치국수가 많이 가격이 올랐지만 4,000원이더라고요. 많이 오른 게 옛날에는 2,000원 했어요. 네. 머릿고기 5,000원하고 막 국수 2,000원 했는데 요새 머릿고기는 10,000원하고 국수는 4,000원인데 그래도 이곳이 양도 푸짐하고 인심 좋고 가성비도 좋은 곳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가서서 여럿이 이렇게 어울려서 고공투하시고 가셔가지고 다양한 음식 즐기기도 좋고 저는 갈 때마다 약간 조그만 표주박도 사오고 막 이렇게 무슨 닭게스도 사오고 막 이런 거 사오는데 그런 장 보는 재미도 있으니까 입맛도 즐기시고 장도 보시고 뭐 수건도 한 장 사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낙원시장. 네. 네. 낙원이 잘 있습니다. 들으셨죠, 네. 여러분? 네. 네. 9946님이 이렇게 문자 주셨네요. 턱받이 하고 들어야겠네요. 설명을 어찌나 맛깔나게 하시는지 호호호 하셨어요. 네. 자, 교통 상황 좀 보니까요. 강변북로 구리 방향으로 한남대교 근처 부근 3차로에 고장차 또 서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동작대교부터 정체고요. 청담대교는 남단으로 가시는 길 2차로에 사고가 있습니다. 북에서 남으로 가는 길이요. 이 때문에 정체고요. 올림픽대로는 잠실대교 부근 사고가 있었죠. 여기 처리는 완료가 됐습니다. 약간 여파가 조금 남아있긴 하네요. 그래서 한남대교부터 정체 서행 구간이 있습니다. 자, 아까 내드린 퀴즈 정답과 당첨자 발표해드리겠습니다. 밀가루를 반죽해서 방망이로 얇게 민 다음에 칼로 가늘게 썰어서 국물에 넣고 끓여서 먹는 이것. 오늘 같은 날 딱이죠. 정답은 이현주 기자님? 3번 칼국수입니다. 네, 딩동댕. 네. 자, 6348님 정답 보내주셨고요. 국수는 거부할 수 없어요 해주셨어요. 1652님 3번 칼국수. 저는 최고의 음식 중 최고로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 네. 7602님 비 오는 날 먹는 것이 최고입니다. 칼국수 해주셨어요. 톰크루즈님, 좀 아이디도 멋있네요. 톰크루즈님 정답 칼국수. 금천구 현대시장 안에 칼국수집이 싸고 맛있어요. 겉절이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칼국수집은 김치 맛이 또 생명입니다. 2117님 1번, 2번 모두 정말 좋아해요. 하지만 3번 정답 칼국수입니다. 한 번에 5개까지 먹으니까 칼국수도 한 냄비는 가능할 것 같아요. 어우. 인터넷에서 서도원님 검색해 보니까 동명이인 격투기 선수분도 계시다는 거 알게 됐어요. 맞아요. 네, 네, 동명이인 있습니다. 8533님. 딸아이가 토요일 날 결혼하는데 비는 내리고 담백한 칼칼한 칼국수 생각이 나네요. 네. 생각나죠.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요새 결혼하는 게 얼마나 효도인데요. 네. 3961님. 저는 장칼국수와 부침개가 먹고 싶네요. 강원도 장칼국수 좋죠. 오늘 날씨와 잘 어울리는 메뉴입니다. 모두 맛있는 저녁 드세요 해주셨어요. 6341님 저희 집은 4대째 내려온 홍두깨로 칼국수를 만드는데 칼국수는 우리 집 전통 요리로 맛이 좋아요. 홍두깨. 야, 오랜만에 듣네요. 끓여 먹는 칼국수. 네. 저희 어릴 때는 정말 집에서 매일 끓여 먹었었거든요. 예. 만들어서. 홍두깨 상당히 클 것 같아요. 이 집. 그렇죠. 4대가 이어온 거면 네. 9832님 칼국수 얘기하니까 하늘나라에 계신 할머니 생각이 나네요. 지금도 할머니 댁에 가면 우리 강아지하고 부르실 것만 같아요. 하늘나라에 계신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네, 우리 강아지하고 부르셨군요. 네, 기억나죠. 4231님 음식 설명을 어쩜 그렇게 맛깔나게 잘하오. 저녁도 아직 못 먹었는데 입에 침이 고이네요. 먹고 봐요. 만두 전골 하트 하나 뿅. 네, 해주셨어요. 네, TBS 홈페이지 함께하는 저녁길 찾아오시면요. 오늘 소개해드린 맛집 리스트 있습니다. 지나간 방송에 소개된 맛집들도 다 모여 있으니까요. 많이 방문해 주세요. 4분 선정했습니다. 7602님, 8533님, 6178님, 3357님 4분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낙원 상가가 말이죠. 네. 이 기자님 그 인사동하고 쫙 이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 낙원산 가고 인사동 이어진데 고기도 맛집들이 있고 고기 낙원 떡집들. 그쵸. 떡집들 많고 그리고 거기 장안에서 떡집 거기가 최고 아닌가요? 거기도 그쪽은 떡집 골목 있고요. 조금 네. 더 가면 또 아구찜 골목도 있어가지고 아구찜. 그리고 허리우드 극당 1층 쪽으로는 약간 국밥집들 몰려 있고요. 또 네. 이 맛의 성지입니다. 종로상가. 그러네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네. 그러네요. 거기가 성지네요. 네. 어, 이곳만 투어하셔도 맛 투어하셔도 하루가 알찹니다. 그렇죠. 네. 경복궁 보고 하거나 창덕궁 보거나 그렇죠. 그 사이로 쭉 내려 털털털 걸어 내려 헌법재판소 앞도 좋고. 그렇죠. 네,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 기자님 서울 시내 그 보배 같은 곳들 또 앞으로도 또 많이 소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